이기재 선수가 지난 바레인전에서 매우 좋지 않은 활약을 펼쳤는데 사실 이번 아시안컵을 시작하면서도 이기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기재 선수가 지난 시즌 K리그에서도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도 3월달, 6월달에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K리그가 막판으로 갈수록 이기재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었고 정말 마지막에는 수원 삼성이 강등권 경쟁을 할 때 이기재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될 정도로 폼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기재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진 시점이 꽤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국가대표팀이 불렀을 때 뭐 가지 않을 선수는 당연히 없잖아요. 여기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이기재의 특성을 활용해서 본인의 전술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바레인전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기재라는 선수 자체가 원래 컨디션이 좋을 때에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선수예요. 좋은 점은 이기재의 왼발 킥력을 활용한 왼쪽 라인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찔러주는 패스들,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점은 이 선수가 좋았을 때도 수비적인 측면은 늘상 문제가 지적되었던 선수입니다. 약간 민첩성이 느리고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빠른 선수를 만나면 왼쪽 측면 수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잘 고민해서 이기재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 선수를 쓰고 있는 방법이 이기재를 어떻게 쓰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방법이 이기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느린 스피드나 민첩성, 그리고 수비 부족,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게끔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를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최근에 4-4-2 전형을 활용하면서 앞선에 손흥민과 조규성, 그리고 오른쪽에 이강인, 왼쪽에는 이재성 선수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령우 선수도 전방으로 올라가 주면서 이강인 선수를 도와주려는 오버래핑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대표팀의 문제는 중원 라인에 황인범과 박용우 단 2명의 선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살짝 올라가 주면서 이강인과 서령우, 그리고 뭐 조규성까지 요 오른쪽 라이너에서의 공격에 관여를 합니다. 반면에 박용우 선수는 살짝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소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를 보시면요, 오른쪽 라인에 서령우를 비롯해서 이강인, 황인범,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는 이재성 혼자 사실상 떨어져 있는 위치에 머무를 때가 많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다소 이강인 쪽으로 움직여줄 때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공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가지는 강점은 당연히 오른쪽에서 공격이 진행되니까 상대팀이 한쪽에 쏠릴 때 반대편에 있는 이재성 혹은 황희찬에게 넓은 공간이 난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한다. 이게 기본적인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라인에서만 공격을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격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면 상대팀 입장에서도 수비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계속 보는 팀들은 이 패턴에 적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왼쪽 라인에서도 공격의 연결고리가 한 명쯤 필요해져요. 공격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내려가면 손흥민 선수는 박스 주변에서 득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선수인데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죽이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일단 올라가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재성이나 황희찬, 이 선수들도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이 전개되다가 반대편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니까 측면 지역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앙 지역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반대편에 쏠려있는 선수들 쪽으로 알아서 좁혀주는 거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왼쪽 측면 공격수도 넓게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박용우 선수도 올라가게 되면 공격을 전개할 때 중간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을 엄청 잘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우리는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뒤에서 지켜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왼쪽 라인에서의 연결고리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왼쪽 풀백에서 뛰는 이기재 내지는 김진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를 안쪽에 배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요, 이재성 선수가 넓게 위치할 때 어제 경기도 이기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연결고리 역할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오른쪽 라인에서 우리가 공격이 전개될 때 한쪽으로 수비가 쏠리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반대편에 있는 이강인 선수가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하면 좋겠지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아무래도 먼 거리를 패스를 하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 거쳐가는 빈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중앙 지역에서 이기재가 올라와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찔러줄 수가 있거든요. 이 역할을 이기재 선수에게 클린스만 감독이 3월 달부터 지금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첫 경기를 치르는 동안 이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선발이고 의도가 있는 선수 기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 주변에 많은 선수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있는 우리의 오른쪽에 선수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한 번에 아예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보내주기에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중간 지역에 거쳐서 패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 거쳐 들어갈 때 이기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기재 선수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으로 넘어올 때 이기재가 볼을 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반대편 측면의 넓은 공간에 있는 황희찬 선수가 1대1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눈에 봐도 반대편에 있는 수비 숫자와 황희찬 선수가 있는 곳의 수비 숫자가 확연하게 다르죠. 이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기재의 역할,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발 패스로 뿌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이기재에게 맡기고 있는 거고, 이게 뭐 한두 번 장면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대표팀이 평가전을 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한쪽에 쏠립니다. 그때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도 이기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어떠한 상상을 하면서 이기재를 기용한다 라는 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서 이기재 선수가 어쨌든 왼쪽 라인에 나왔을 때 패스를 잘 뿌려줄 때는 또 잘 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라크전에서 이기재 선수가 키패스를 가장 많이 창출한 선수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 경기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이런 장면이죠. 이기재가 볼을 잡았을 때 앞을 바라보는 순간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기재가 왼발을 이용해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패스가 잘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이기재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재성 선수가 바레인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고요. 지난 이라크전에서는 이런 장면도 있었죠. 아무래도 중원 라인에 선수가 부족하니까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다가 다시 백패스가 나와요. 근데 이때 이기재가 살짝 측면으로 물러서면서 수비를 끌어당기죠. 그 다음에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은 다음에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황인범 선수를 향해 패스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이기재의 왼발을 활용해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기재 선수의 뭐 이런 장점은 뭐 명확한 선수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활용법은 알겠는데 이기재의 분명한 단점, 그 수비력이 우리 대표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의 전술적인 플랜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고요, 황인범 선수까지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원에 박용우 선수가 홀로 남을 때가 많죠. 여기서 이기재가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은 이기재 선수가 박용우 선수와 함께 이 중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경합이 되어야 되고요.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이기재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역습을 지연시켜 주거나 끊어 주거나 수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한다면 왼쪽에서는 이기재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김민재 선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무너져 버리면 역습을 당할 때
우리 대표팀이 가뜩이나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한데 이기재 선수가 수비가 안 될 때 역습을 당하면서 우리가 박용우 선수 주변에 선수가 부족해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용우 선수가 중원 라인에 있고요. 이기재 선수가 살짝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때 앞쪽에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는 순간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방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방해를 해줄 때 경합하다가 볼이 살짝 떠올라서 중원 지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기재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합이 됐었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기재 선수가 수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 중원에서의 경합은 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여기서 볼이 떨어질 때 이기재의 수비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이기재 선수가 있는 공간에서 볼을 끌고 들어오는데 이 선수에게 경합을 붙어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재가 경합을 붙어주지 못하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박용우 한 명만 제껴내면 이 중원 라인의 공간을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중원 라인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이 중원 공간이 너무나도 크게 비게 되고요. 여기서 김민재가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이 선수를 따라가면서 무리하게 붙어주면서 경고를 받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서 수비를 할 때 당연히 요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선수가 중요한 건데 이기재 선수가 이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이 장면에서도 위기를 맞이할 뻔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기재 선수의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이기재 선수의 뒷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가 어제 바레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알마단이라는 빠른 측면 공격수거든요. 근데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이기재 선수가 이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죠. 다행히 그 옆에 김민재 선수가 있어서 알마단이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 선수가 이기재 선수의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스피드를 잘 따라가 주는데 이기재 선수의 부족한 스피드가 다소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편안하게 커버를 했지만 여기서도 스피드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이런 장면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왼쪽 라인에서 상대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이기재 선수의 쪽에 넓은 공간이 형성됩니다. 우리의 수비가 오른쪽 라인에 몰려있죠. 그리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승현 선수가 본인의 앞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정승현 선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오는 측면 공격수의 스피드를 이기재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선수의 움직임을 놓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정승현 선수도 못 따라가고 이기재 선수도 못 따라가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반대편에서 침투하는 선수가 이 패스를 받아서 1대1 찬스에 준하는 장면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레인의 공격수가 위협적인 슈팅까지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기재 선수가 마지막까지 따라 붙어주긴 했지만 다소 압박을 들어가는 스피드가 늦는 장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재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을 때도 보면요,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우리가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볼이 흐르는 장면인데 앞쪽에서 수비가 다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이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근데 가장 최후방에 있던 선수가 이기재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기재 선수가 앞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를 타이트하게 압박을 못 해주고 있고 상대 공격수가 빠르게 돌아서니까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민첩성이 부족해서 상대 공격수가 돌파가 돼요. 무리하게 이기재 선수가 붙잡으면서 경고를 받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기재 선수가 수비적인 부담이 있을 때, 수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 이기재의 단점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어제 왼쪽 풀백으로 자리를 바꿨을 때 서령우 선수는 아무래도 이기재 선수보다 공격력은 다소 좀 떨어질지 몰라도 수비적인 측면과 스피드적인 측면, 민첩성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곧바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클린스만 감독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기재 선수를 썼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기재의 활용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으나 거기서 발생하는 이기재의 단점을 커버할 수 없다면 이기재 선수가 계속해서 왼쪽 풀백 자리에 나오는 것이 팀적으로 좋은 일일까? 라는 것을 클린스만 감독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기재 선수를 쓸 것이라면 마치 토트넘에서 포로도 수비력이 안 좋은데 공격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포로에게 수비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포로가 지난 시즌 못했던 거고, 이번 시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포로를 사실상 오른쪽에서의 플레이메이커로 쓰면서 뒤쪽에 오히려 미드필더인 사르가 내려가서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로의 공격력은 극대화되고 수비적인 단점은 다소 보완
보완이 되면서 포로의 활용법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공격력이 좋지만 수비적인 것에 단점이 있는 풀백은 사용할 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대표팀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기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재가 수비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재 선수의 이 중원 싸움에서의 경합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이기재 선수가 가장 안 좋은 기록이 뭐냐면요, 이기재 선수의 패스 미스 이런 것보다도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볼 경합 상황을 6번 했는데 6번의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가 단 한 번밖에 안 돼요. 이기재 선수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와서 뛰는 위치인데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상대 선수와의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다 라는 뜻은 우리가 중원 장악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아시안컵에서는 우리가 역습을 허용할 때 역습에 대한 저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기재 선수는 일단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선수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를 꼭 쓰고 싶다면 이기재의 장점이 발휘되면서 수비적인 단점은 보완될 수 있는 그러한 전술을 들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기재는 이기재대로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수비적인 역할을 하다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기재 선수 쪽에서 불안해지면 우리의 수비 밸런스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서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대표팀의 이번 아시안컵은 이기재 선수의 활용법을 얼마나 이 대회를 거듭해 나가면서 보완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